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요즘 활약이 대단합니다.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선원 TV 선전해야지 일단. 네, 박선원 TV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님이 댁에서 국회로 출발할 때 예. 그렇게 호소를 하셨잖아요. 라이브 틀고. 전부 라이브 틀시면서 전부 국회로 달려오라고 해서 이재명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달려오셨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달려온 분도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만 양병, 30만 양병해서 아직도 위기 상황 끝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위기 상황에 오십시오 호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구독자가 필요하다. 구독자. 나도 아니 이게 평상시라면 반농담인데 네, 아니 진짜 유용한 수단이 됐고 예. 나라를 구하는 수단이 됐어요. 예, 모여주십시오 실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호소를 긴급하게 해야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박선원 TV 구독을 박선원 TV입니까? 예.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9만 6천 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10만 원. 예, 10만 양병은 됐고요. 그러면 이 인터뷰 하는 동안 예. 10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자, 보셔서 알지만 제가 농담은 박선원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농담을 하시는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썰렁하게 하시는데 박선원 TV 지금 현재 몇 명인지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9만 7천 명이 시작했거든요. 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주세요. 10만 명이면 되겠어요? 아니 30만 양병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 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600만 명도 안 됐을 겁니다. 30만.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 30만 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10만? 예. 10만 원 당연하고요. 예. 봅시다. 일단 요 방송 끝날 때까지 15만 하고 가죠. 예, 그래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10만 지났어요. 아, 그래요.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10만 1,000명이고. 이거 필요해 보니까. 네. 의원님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 좀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 폭약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갔네요. 예, 저희 이제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사실은 국정원 대테러국 출신이고. 아, 그래요? CIA와 합동 훈련했던 친구이고. 거기서 특전사와 매우 가깝습니다. 특전사를 한때는 뭐 이렇게 지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 출신. 보자마자 영상들 속에서 이 장비 탁탁탁 집어내는 거구나. 그렇죠. 예. 저 사진은 뭐다, 저 사진은 뭐다. 제가 그 폭파용 내관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게 산탄총이고 통로 개척용인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받은 분 옆에 계시구나.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어느 부대가 투입될까 굉장히 이제 겁이 많이 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하고 토론하는데 707 특임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에서 대테러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707 보좌관인데 707 특임대다. 예, 특임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때 노무현 이제 정부 시절에, 정부 시절에 아프간 카불에 투입돼 가지고 여차하면 우리 인질이 위해 사건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아프간 탈레반 우리 국민 죽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707 특임대를 대기해서 훈련했어요. 그때 투입되는 부대구나. 그때 150명 훈련하고 여차하면 C130 같은 그 수송기 있잖아요. 대형 수송기로 바로 카불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 한 2주 정말 피같이 훈련했어요. 그 훈련하다 뼈 부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그 특임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임대 지금 국회로 온다고. 그 자들이 어떻게 그 특임대는 아무리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하더라도 그 특임대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 한번 잡으면 팔이 부러져요.
그 사람들 안 온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특임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신속하게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부대로 온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냐. 특임대가 온다는 거예요. 좋다. 그럼 특임대 온다고 치자.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올까? 그랬을 때 저 기무사 2017년 문건에 있었던 24, 26여 단이 이제 일종의 기동 부대예요. 얘들이 오냐 그랬더니 이 부대는 지난 8년 사이에 해편됐습니다. 예, 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누가 올까? 제7 기동군단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 국회 안에서 예. 아니요. 그 전부터 7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 감시했잖아요. 그때부터 어느 부대가 투입될 것인가를 저희는 계속 점검해 왔었어요. 김민석 의원과 두 분이 특히 네. 이런 부대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말고 한 얘기였고 네. 말대로 됐네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 수석 최고가 그렇게 상의를 했죠. 야, 제7 기동군단이 오면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제7 기동군단은 북진부대라고 부대 이름이 북진부대예요. 그래서 김민석 수석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이건 장호원 이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령들한테 전화번호를 우리가 확보할까? 대령들한테 미리 다 전화를 해놓을까? 그건 좀 오버 아니냐. 미리 전화해 놓는 것은 야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 북진해야 될 부대가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걸 어떻게 막을지. 네, 그러면은 200대가 온다고 치자. 네? 탱크 200대가 몰려온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막냐.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라도 그거 못 막는다. 탱크는 못 막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수준을 믿자. 그럼 방법이 없다. 그거는 그 탱크를 몰고 올 중사, 선임, 장병, 하사관들이 탱크를 몰고 오다가 세울 거다. 시민들 앞에 막았을 테니까. 우리가 막아서도 세우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민주 시민이다. 믿자. 그래 그러면 7기동군단은 감시 포기하고 여차하면 뭐 유튜브로 호소를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다. 그거는 탱크인데요. 네, 탱크. 그래서 그거는 무력으로 막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 제7기동군단 사령관의 인적 사항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과연 이 사람은 안 할 사람 같다. 만약에 그게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그 앞에서 택시건 차건 시민들이건 틀림없이 막아주긴 할 텐데. 틀림없이 막았을 텐데 그걸 짓밟고 넘어갈 명령을 내릴 거냐 아니면 멈출 그 사람이 거냐. 아니라 저는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령관은 원래 그 부대는 북진만 하게 됐습니다. 서진 동진이 안 돼요. 훈련이. 자 잠깐만요. 빨리 구독해 주세요. 안 되겠다. 왜냐면 잠깐만요. 박찬원 의원이 구독 부탁한다는 얘기 하실 때마다 그 일종의 유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아니에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7기동군단장 미안하지만 저희가 지금 몇 명이에요? 12만 명? 안 돼. 일단 최소한 15만 명을 하고 보내드립시다. 네. 그래서 제7기동군단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분은 안 할 것이다. 그게 저는 처음에 국회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좌관하고 지금 누가 올까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7월부터 저희가 예비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과 이 계엄을 한다. 그거는 100%인데 언제 하느냐의 문제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디를 동원할 것이냐 그런 얘기할 때 707 특임대가 동원될 것이다. 라고 국정원 대테러 출신의 보좌관이 전망했고 그 맞았어요. 정확하게. 그거하고 우리 이제 국방부 특화되어 있는 보좌관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 두 보좌관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경험한 50대. 그다음에 대테러국 경험한 국정원 양쪽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저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제 보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동지라고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지 절대로 내 하급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선을 같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명단에는 없었는데 계엄에 성공했으면 의원님 같네요. 아니 저는 제 2차 체포조에 분명히 들어있고 저하고 김병주 의원은 명단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단에 잡아서 구금해야 되는데 저하고 김병주 의원은 죽었겠네. 구금 대상자가 아닐 겁니다. HID 해서
죽었을 북한군에 의해서 아마 처형당한 사람 될 거예요. 대도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제 김민석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김민석 수석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신길동에 산다. 거기에 군 장성 출신이 굉장히 많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군 장성 출신들이 많이 온다.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김민석 수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은 저희가 힘으로 막을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사실. 힘을 어떻게 두렵잖아요. 막습니까? 그러니까 통수권이 저기 있는데. 계속 경고를 준 거예요. 저희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지켜는 보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없지만 정보력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이다.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김민석 의원이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군 장성이 득식을 하다. 그런 표현도 썼고.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김용현 의원을 국회에서 만날 때마다 김민석 의원이 때려잡거든요. 때려잡는데 우리는 김민석 의원하고 저는 실전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을 들고 실전을 벌린 거예요. 김용현한테 질문하는 거 사실 저도 겁이 났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계엄을 하면 제일 먼저 목을 딸 사람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자를 자극하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겁니다. 자, 박선원 TV 계속 구독해 주세요. 지금 계속 구독이 아니라 의원님이 지금 10만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만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일단 오늘 아침에 방송하는 동안 15만 원 넘겨놓고 방송 끝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경보를 발령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시죠,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이 김용현 의원을 한 2주 전에 무섭게 다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골프, 그러니까 윤석열 골프로 곤란해지자 그 김용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도 골프 뭐 매주 쳤다고. 자주. 매주.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자꾸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했는데 뭐 표현이 과했다면 뭐 유감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매섭게 몰아가는데 그때는 두 사람 신경전 대단하네 싶었는데 지금 더 들어보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칼로 서로 찌르고 있는 실제 전투 장면입니다. 너 계엄하면 너 죽었어 하고 김민석은 너 계엄할 거지. 너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였어. 근데 저자는 칼과 방패를 다 들고 있고 우리는 조그만 단도 하나 들고 그자하고 싸운 거예요. 영상 좀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롭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걸로 끝이실 겁니까?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는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요 하고 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 그랬어요? 저는 김용현이 김민석 최고 바라보 저눈 보세요. 너 죽는다 이런 눈이. 왜 그런 발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를 치세요? 보세요. 하시라고. 네가 뭔데?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조용히 죽을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이죠 그게. 사과해 보세요. 너무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큰 소리 치냐?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모를게요. 안 되겠네요. 그거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 안 했죠? 자,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전원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세 바로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물을게요. 그거지.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과했다면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하지만 잠깐만. 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허위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셨다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지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저봐요. 필요하면 팔꿈치 정회를 나와. 요청해서 속기로 팔 갖다 줄 모으고. 테니까. 너 곧 죽을 그렇게 거야. 하세요. 이 표정이거든요. 팔짱을 더 강하게 끼잖아요. 사과해요. 네? 박선 의원님.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표정 보세요 저거. 했잖아요. 유감이다고. 과 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고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김영현 매주라고 했지 장관, 않습니까? 김영현 장관은 건 아니고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해요.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영현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자, 이거 중간에 끄는 건데 뒤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더 뒤에 더 격해집니다. 더 뒷부분도 빨리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때 살티난다. 그러니까 저 때는 네. 둘 다 성격이 대단하더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네. 맞아.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보자 해서 오늘 제가 새벽에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네. 둘 다 이거 살기예요, 살기. 저건 진검을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는 단도고 저자는 방패를 입고 장칼로. 그러니까 긴 칼로 한 김영현은 너 곧 죽어. 그래요? 내가 지금 아직은 요렇게 하는데 너 죽어. 정확하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김영현이 저하고 김민석을 계속 감시했어요. 이 둘이 자신을 탄핵할지 안 할지. 그렇지. 국방장관 탄핵 준비를 제가 다 해놨는데 의결을 올지 않을지. 결의 올려가지고 통과되면은 탄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김영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 즉 평소에 저와 김민석 의원과 친하지 않은 의원 기자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할 거냐? 김영현 탄핵을 언제 할 거냐? 탐지하려고 했구나. 탐지.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안 정해졌다. 안 잠깐만, 정해졌어요. 구독 받아야겠어. 내가 구독 박선원 의원 구독 필요합니다. 제가 박선원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 지금. 우리가 조직화돼야 우리를 위해서 됩니다. 필요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선원 의원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구독? 14만 4천? 15만 일단 15만 가지 가고 얘기합시다. 네. 박선원 의원한테 구독을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네.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알려야 할 돼, 예.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그렇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네.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내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그 보좌관이 12월 3일 저녁 9시부터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래서 의원님 특전사가 이상합니다. 동향이 이상합니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안 하는 게 오히려 네. 훈련을 열심히 날마다 해야 되는 특임대가 훈련 안 했다. 특임대가 지금 707 특임대 들어온다고 예상한 그 사람. 예,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9시니까 취침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9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오. 네? 그 계엄 직전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15분 지났으니까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답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해준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성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용 일부는 맞네. 네,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잠깐만 한다는데 15만 넘었어요. 네. 이 15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네. 계속 구독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야밤에 아니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 이 야밤에 한다고 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토당치지도 않다고 선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보좌관이 또 비상계엄이랍니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직 비상계엄 선포되기 선포되기 이제 이거는 직전입니다. 직전 한 2, 3분 전에 지금 그 두 분이 저하고 이제 보좌관하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재빨리 파악해 보니 예. 계엄 선포되기 직전에 이제 아신 거예요. 예. 계엄이란 걸. 그래서 보좌관이 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엄이면 죽는 거지 성공하면. 네, 그래서 저한테 피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국회로 가지 말고. 아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보좌관 입장에서는 국회로 가라는 말은
너 죽어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국회를 장악할 거니까. 장악할 거니까 뻔히 알고 그들이 그 기동 신속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피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 아내한테는 너 당신 어디 가 있어. 그래서 따로 가다 다 가 있어. 그리고 돈 있는 거 다 줘봐. 100만 원도 안 된 돈이 있어. 저희 집에 현금 100만 원도 안 된 돈이 있었어요. 그거 지갑에 챙기고 아니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 차량을 몰고 이제 나왔는데 혼자? 네, 혼자 나왔는데 솔직히 남쪽으로 튀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아니 그건 저는 100% 튈 이해합니다. 수가 없다. 100% 이해합니다. 네, 나는 100%. 튀면은 죽는다. 아니 국회로 가도 죽고 네. 튀어도 죽는데 국회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국회에서 죽겠다. 그래서 국회로 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런 갈등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공포심. 저한테 제일 먼저 온 연락은 네. 암살조가 된다였어요. 그렇죠. 이자들이 우리 김 공장장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 경찰하고 예. 그 특전사에는 여론조사 꽃으로 지시를 했고 예. 예? 방첩사에는 딴지. 여론조사 딴지일보로 지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좌우지간 잡을 수 있는 잠깐만요. 것은 다 투입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시하고 방첩도 지시하고 HI도 지시하고 제가 특전사 특전사 지시하고 저는 이중삼중으로 지시했더라고. 국정원하고 방첩사 명단에 딴지일보로 돼 있어요. 단지일보 기문. 요거는 국정원 제1차장이 받아 쓴 메모입니다. 네. 국정원 제1차장이 받아 쓴 거예요. 국정원 야 단지일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여론조사 꽃, 예. 겸공, 예. 딴지일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촘촘히 경찰도 그러고 특전사, 경찰, 특임, 방첩사, HID. 국정원. 그래도 저는 공장장이 부럽습니다. 저하고 김병준은 저 명단에도 없잖아요. 없잖아. 바로 HID 대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명단 보아. 지금 살았으니까 웃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때를 되짚어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1차장의 메모예요. 네.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실물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명단. 이때까지 말만 했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자기가 받은 명단에 대한 말을 했는데 네. 저게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쓴 겁니다. 네. 받아 써서 네. 처음으로 실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받았던 이야기는 네. 계엄이 아니라 제가 최초로 받았던 제보는 암살조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귀를 의심했는데 네. 예,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보면 딴지일보는 뭐냐면은 예. 방첩사하고 이제 홍장훈 1차장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 크게 하니까 예.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예요. 딴지일보 필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걸 보고 어. 홍장훈 1차장이 김어준하고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딴지일보라고 했구나. 딴지일보 김어준인데 예. 보좌관이 이제 자기 지금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불러준 명단을 막 말하니까 받아 적다 놓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장훈 1차장이 소리쳐서 계속 그 명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보좌관이 받아 적은데 빠진 것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지금 통화는 국정원 1차장과 방첩사령관이 하는데 네. 방첩사령관이 말해주는 걸 그 홍장원 1차장이 소리로 불러주니. 뭐라고 누구 하니까 옆에서 네. 비서가 받아 적은 거야. 네. 받아 적은 그 메모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름 쭈루룩 나오니까 다 못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들은 이름을 딴지일보 밑에 김호중이라고 저 필체는 이제 방첩사령관이 딴지일보 보는구만. 그 극우 유튜버들 네, 그들 다 동원해 가지고. 딴지일보 보는구만. 예,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잠깐만요, 반에 의원님. 잠깐만요. 네. 오늘 시간 좀만 주세요. 예. 여기 앵커로 계셔야 되겠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예. 부승찬 의원이 2차 계엄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거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내보낸 그 대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 하나 다시 2차 계엄에 국회 법령집 갖고 오라고 해. 예. 이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윤석열이 했다는 겁니까?
그 결심지원실에 결심지원실이 아니고요. 결심지원실에서 원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결심 지원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 3층에 지휘통제실이 있고요. 합참 내. 예. 저 대변인 할 때 자주 갔었던 건데 그 지휘통제실 내에 자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지휘통제실 안에. 예. 거기에는 많이 들어가도 한 20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게 지휘분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결심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결심 통제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오니까 예.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차 계엄 얘기를 왜 그 국회 하나 접수 못하냐? 2차 계엄해서라도 접수하고 2차 계엄해서라도 접수해 이런 투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당시에 그 결심 지원실이요? 예.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그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은 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당시 그 결의하기 직전에는 지금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아직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 라고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표결이 되고 나자 합참 결심 준비실이요? 거기로 내려와서 거기서 했던 말이 그거 하나 못하나? 2차 계엄 준비해. 그리고 국회 법령집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계엄 해제 직후 국회에서 해제 직후 우리는 상황이 안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그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7공수나 13공수나 그냥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국방위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육군본부에서 지금 새벽 3시에 그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했거든요. 잠깐만요. 이 영상 잠깐 보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 영상 보여주세요.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그러면 1시 반 대통령이 올 때부터 3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과연 무슨 작당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겠죠. 자,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지금 대통령이 그때 와가지고 2차 계엄 이런 이야기를 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계엄을 준비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3시 반에 복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2차 계엄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지금 계엄 해제가 됐는데 즉시 계엄 해제 지금 선언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답답해하면서 기다렸는데 윤석열은 그때 계엄 해제가 아니라 2차 계엄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담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국가 세력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딱 지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국가 세력이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계엄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그 2차 계엄은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군가 아니라 대부분이 반대했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2차 계엄 얘기를 하고 그 결심 지원실에서 다 나가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극소수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누구냐 확인된 거는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이 셋은 확인됐고요. 제가 국방위에서 뭐 합참의장 있었냐, 작전본부장 있었냐, 뭐 그다음에 합참차장 있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캐물었던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 국정원장도 있었을 수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정원장은 있잖아. 자, 알겠습니다. 요거 그 바로 가셔야 한다고 가지고 요거 확인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연결했는데 또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박선원 TV 신문 잠깐만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힘내라고 그 구독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박선원 TV는 구독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6만 5천까지 가 있는데 김민석 TV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 여기 연결도 안 됐는데 네, 그거 해야 돼. 김민석 TV 지금 몇 만이에요? 이 두 분은 가장 먼저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분이네 보니까. 자, 김민석 의원 숫자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김민석 TV. 7만 5천밖에 안 된답니다. 김민석 박선원 TV 또 하시고요. 김민석 TV 7만 5천 이것도 해주세요 지금.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국회로 달려. 저 그 심정 100% 이해하거든요. 저도 그때 내가 지금 얼마 동안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럼요. 그 생각을 하고 최대한 길게 살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CIA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벤에다가 태워가지고 바로 입 집어맞고 그다음 포르말린 코에 대가지고 정신 실신시키고 검정색 두건 씌우는 거 아시죠? 바로 그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생생하게 얘기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합참 결심 지원실에 대해서 한마디 좀 추가를 할게요. 1시 2분에 이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1시 40분에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왔을 때 박안수 이게 중요합니다. 계엄사령관이 윤석열을 데리고 결심 지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심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얼핏 듣기에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결심하도록 어디 따로 모아두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합참의장이 이제 지금 공장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핵심 참모들이 합참의장에게 이러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무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대를 투입해야 됩니다. 결심을 지원하는 거네. 이러한 내용에 그 사람은 SC라 그러거든요.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거 건의를 해서 그 지원을 받으면 합참의장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결심 최종 통수권을 행사하는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지원실이 아니에요. 결심을 지원하는 것은 부하들이 하는 거고 합참의장이 그걸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결심하도록 만드는 곳이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합참의장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오케이. 근데 북한이 무슨 공격하고 침투할 것이라니까 그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워야 되고 그러니까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지 않고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합참의장한테 내줘야 될 공간이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윤석열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합참이고 뭐고 전군을 계엄사 체제로 이미 장악한 거고 합참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북한 때문에 계엄한 자들이 북한을 막을 수 있는 합참 전체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범죄고 국가 변란입니다. 그러니까 군령권이 합참에 있지 않습니까? 군의 명령을 내릴 권한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합참에 있어요. 우리는 군령권을 그래서 그 합참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심을 그 보좌진들이 지원해가지고 결심하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 합참의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박원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합참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 자리에 누구 들어 있었냐면은 한 20여 명이 있다가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박안수가 데리고 윤석열 데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는 윤석열,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네 사람만 남고 다 쫓아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계엄이 법적으로 해제됐잖아요. 법적으로 즉시 해제돼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한 거죠. 안 한 상태로. 그래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했죠. 거기 가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부승찬 의원이 했던 다시 띄워주세요. 국회의원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 못하나 다시 2차 계엄해 법령지 가져와. 그 말을 거기서 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국방보좌관,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국회법 전달했고 전달만 하고 또 나왔고. 왜냐하면 그건 결심을 할 지휘관들이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순간에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나마 조금 안도했던 것은 4시하고 5시 사이에 합참의장이 정군 지휘관을 연결하면서 합참이 부대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 합참이 부대 통제한다. 네. 합참이 부대를 통제한다. 합참은 거기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4시 5시 되니까 그때서 합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참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대비하던 합참을 무력화시켰다가 합참이 다시 4시 반 언저리에 합참의장이 부대를 통제한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부대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합참의장의 권한을 회복하겠다. 되찾겠다. 내가 잡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무시무시한 말이네. 만약에 일촉즉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 틈을 노리고 남침을 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계엄 사령관이 나는 이거 못 내려겠다 했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합참은 되찾아야 되겠다. 상황 파악하고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했는데 아직도 왜 안 내려 군령권이 나한테 왜 안 와? 되찾겠다고 선언한 거고 그때가 왜냐면 아직 대통령 발표 안 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국방장관 그때는 신원식 때입니다.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합참의장한테 자 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거냐? 그걸 왜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이라고는 북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참의장이 큰 역할을 했네요 지금. 안 합니다. 전문가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이기 때문에 저분은 그래야만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설치고 선동하고 뭐 즉강끝 하고 다녀도 저 사람은 주한미 사령관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사실 했어요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이 전후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당일날 얘기는 오늘 처음 하신 거야 보니까. 자,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5시 6시 사이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홍장원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홍장원이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찾아내라. 샅샅이 뒤져라. 특별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제일 먼저 와서 명단을 얘기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일부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휘가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무게가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이 사람 체포하라고 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다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이미 여기서 대법원장. 이것은 위헌인데. 그래서 저 이름 받아 적다가 불러다가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하고. 그리고 다시 달려온 거 아닙니까? 국회로. 아니 그리고 이 홍장원은 11시 반에 국정원장한테 갔어요. 밤에. 네, 저거는 그 계엄 선포 직후구나. 직후고. 네. 그래서 이제 원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홍장원 1차장은 그 체포 권한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황원진 2차장한테 연결을 하거나 이 전화 도감청 같은 경우는 과학정보 차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자기가 옆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거는 막아달라는 탄원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국정원장이 외면해버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내일 아침에 지금 상황은 지금 발생해서 지금 이게 국정원장이 내일 안에 가담한 징표예요. 왜냐하면 국정원 법에는 정치 관여 등 부당한 지시가 내려올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이거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보장이 돼 있어요. 홍장원은 그에 따라 움직인 건데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어제 티끌만큼이라도 홍장원의 비리 있으면 특별감찰에 지시를 했고 국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탄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미 고발장 그저께 접수를 했어요. 국정원에. 탄핵은 안 돼요 국회에서? 네, 이것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 이들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들 싹 조사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북한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싹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거 해요. 언제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있잖아 아직도. 어제 오후에? 미친놈이에요. 어제 오후에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내란이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
12월 4일 당일날 정신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명령밖에 안 듣잖아요. 네. 대통령이 시킨 거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는 저에게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도 어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네, 어제.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저한테. 제가 워낙 바빠서 문자를 못 보잖아요. 너무 그래서, 많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6시경 전화를 했더니 오늘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어제 받으셨는데 네. 오늘 이 지시를 했다니까 어제인가. 네, 그리고 참고로 국정원장 이거 국정원 내부 사람이 제보한 거 아니니까 괜히 엄한 부하들 또 때려잡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다 당신 내란 진행 혐의로 다 고발되고 당신의 죄를 키울 뿐입니다. 지금 국정원장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제가 국수본에 그 고발을 했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국가수사본부에 출두합니다. 제가 고발인 자격으로. 그건 그거고 제 말은 탄핵도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권한이 살아있지. 권한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윤석열 지금 뭔가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정원은 총기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 지금은 국정원이 지금 막 국정원하고 경호처하고 몇 군데가 연합하면은 또 몰라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어도 최소한 계엄 절차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물리력 투입입니다. 계엄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버들 있잖아요. 지금 뭐 보면서 승질이 나는 거지. 네. 당장 북한과 관련생 엮어가지고 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지금 북한의 사주를 받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북한하고 엮어서 국정원이 체포하라는 거예요. 방송 못하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답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도 바쁘니까. 조지호 청장 부분입니다. 조지호 청장이요? 조지호 청장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제가 그 간사로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제가 요구하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지호 청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김영현을 만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김영현하고 이상민하고 같이 이 쿠데타 내란을 조직하려면 김영현이 이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언제 만났냐? 예. 그랬더니 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아 청장 준비할 때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사표 내고 서울청장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김영현 처장에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계엄령 하면은 동원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원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자가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내란 음모에 가담해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영현은 그 자기가 계엄을 할 때 쓸 수족들을 다 지정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냅뒀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심고 그렇죠. 경호처장이 갑자기 그 사람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그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불렀고 눈을 맞춰 놓는 거죠. 그때 자기 말로는 인사드리러 갔다 하더라고요. 조지호는. 그 국회 정보위 속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자, 박선원 TV 지금 17만 8천이요? 17만 8천까지 가 있는데 저보다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훨씬 김민석 최고도 정확하신 분이니까 거기 또 같이 해주세요. 김민석 최고도 하셔야 돼요. 지금 박선원 TV 갑자기 박선원 의원님 약간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아니요. 저하고 이제 김민석 최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최초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피습 당하시고 나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네요. 아니 이제 7월 초 정도 돼요. 7월 중순. 아무래도 계엄할 것 같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 때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니까 본회의장은 하세요. 이래서 제가 지시 받고 한 겁니다. 내지는 승인 받고 한 겁니다. 제가 혼자 튀는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과 보조를 맞추신 것이고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저하고 제가 이 계엄 이야기했을 때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완전히. 거죠. 예. 제가 초선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자 같이 하자. 그리고 저를 끌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 김민석 TV도 그래서 김민석 TV를 구독해 주십시오. 주세요. 예, 구독해 주시고 보통은 이제 그분들의 홍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응원 차원에서 구독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알릴 바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은 김민석 박선원 TV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그 민방위 훈련할 때 라디오 맞추듯이 공수경보 라디오 맞추듯이 경계 경보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 것은 구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탁드립니다. 일단락 될 때까지는 진짜로 아직 일단락이 안 됐고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국정원장이 어제 그들 표현으로 좌파 유튜버들 다 잡아들여라. 북한과 다 조사해라. 다 조사해서 북한과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를 그 물렁물렁한 국정원장이 했다는 것은 국정원장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교관 출신인데다가 그 계엄 당일날도 모른 척하고 모든 결정을 외면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지시는 저는 근데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조태용을 2003년부터 합니다. 노무현 청와대에 의전비서관실에 있었고 2003년부터 저와 함께 육자회담을 함께 다녔던 사이예요. 저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원장한테. 그렇게 순간적으로 표독스럽게 바뀔 사람은 아닙니다.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그게 제가 계속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부인도 그렇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빨리 탄핵시켜야죠. 빨리. 이제 국회에 가서 또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아까 말씀하신 남쪽으로 도망갈 것이냐, 국회로 달려갈 것이냐 그 순간 이야기는 그건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도망가다 걸리면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서 야산에 뭐 까치밥이 되거나 논두렁에 처박힐 것 같더라고요. 죽더라도 국회에서 죽자. 죽어도 국회에서 죽으면 국회에서 죽었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은 몰라도 박선원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은 진짜로 왜냐면 707 부대가 출동했으니까요. 실제로 아 오늘이 죽는 날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국회를 달려가셨네. 다시 말씀드리나 북한의 폭풍군단 이런 애들하고 707하고 우리가 붙으면 707이 이깁니다. 그런 부대예요. 아 북한에 투입하려고 했던 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이제 폭풍군단 42,000명인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려고 러시아로 갔다 하잖아요. 그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부대입니다. 그들이 국회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야 돼 내가.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가야 돼.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잡히면 죽어요. 죽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옆으로 빙빙 돌다가 제가 차를 몰고 왔으니까 국회 옆에 차 시동을 켜놓고 자, 나 저 차 시동 켜놨다. 나 국회의원이다. 나 금방 나온다. 내 차다 저거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차 시동 켜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6시에 제 비서관 통해서 차키 주고 찾아와서 안전한 데 다시 갖다 놓으라 그랬죠. 그럼 차는 계속 시동이 덜덜덜덜 거리고 있었다 하더라고 6시까지. 기름 안 떨어지고. 저도 언젠가 제가 어떻게 도피했는지 얘기하려고 오겠는데 영화처럼 저도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국회 어제 대정부 질문 시작하면서 우원식 의장님께 감사 인사 다시 드렸던 겁니다. 의장이 포획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의장도 의장이 잡혀든 방법이 없어요. 의장 잡히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의장 공간 가가지고 김민기 그 사무총장한테 계엄하면 의장님 모셔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쪽문 하나 내놔라. 그때 이 쪽문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뭐 연결되는 그 담벼락에 이제 철조망처럼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쪽문 하나 내놔라. 지금이라도. 그래서 간혹 의장님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같이 거기서 낮에 쉬는 날 커피 한잔 하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지 말아세요. 비밀인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포기시켰습니다. 아 조희대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튀면 안 된다. 다시 수정했었습니다. 자, 아직도
온전히 이야기를 충분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네.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해놓고 국정원 상황 체크해가지고 네. 그거 막아야죠 또. 막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것은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요 끝까지 국정원의 감찰 대상입니다. 저 포함해서 전직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영장 없이 와요. 네. 영장 없이 와서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군인들 두루루 오지 않아요. 빨리 막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